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드랩 성호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편으로 오늘은 현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 되게 번듯한 전원주택이 하나 딱 서 있네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모델로 하나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 겸 지금 분양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저희는 건축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을 개발하는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 하나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저 옆에도 그렇고 이렇게 짓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전체 2,800평 여기 능선까지 쭉 개발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네. 현재 뒤편에 보이시는 여기 저희 주차 박스, 저기도 이제 곧 입주 7월 목표로 하고 있는 집입니다. 집 분양받아서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몇 평 받으신 거예요? 두 세대인데 한 세대당 175평씩. 175평. 전체적으로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땅이랑 건축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양평도 사실은 네. 위치나 지역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큰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당 130만 원 분양하고 있어서 네. 170평에서 200평 사이니까 네. 대략 한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을 그렇게 하시고 건축비는 뭐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데 실제로 건축비에 대해서 감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지으면 어느 정도 든다라고 보면 될까요?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지만 양평에서 제일 싸게 구하셔도 괜찮게 산다고 하면은 3억 중반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좋은 집은 10억대도 있지만 네. 보통 한 6, 7억 사이 이 정도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개발하면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15세대, 현재 6세대는 분양돼서 하나씩 계속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죠. 아니,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또 이거 투자하고 분양하고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까다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런 데 같은 경우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엄청 필요한데 그냥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면 재미는 없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전원주택 찾으시면서 저희가 만약에 일반 중개를 하거나 뭐 분양할 때 마찬가지고 네. 투자성을 너무 설명하면 오히려 경계를 하시고 투자를 성기를 설명하면 약간 기획부동산이나 좀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투자 가치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투자 이런 쪽 개념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마을을 가는 게 계속 가장 맞고요. 그렇게 했을 때 투자는 아니더라도 황금성 정도는 고려하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황금성이 잘 되나요? 아무래도 매니아적이라서 조금 더 타겟팅은 적지만 잘 되는데 진짜 잘 됩니다. 우리 최근에 이런 전원주택 같은 거 중에서 방송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구해줘홈즈 보면 주택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구해줘 홈즈에서 섭외를 막 합니다. 저도 양평중개사 네. 쪽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어. 작가님이 뭐 그런 좋은 집 없냐 이렇게 섭외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반대로 공인중개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걸 그쪽에다가 연락을 드리기도 해요. 네, 근데 양평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들 찾아와요. 실제로 여기 맞은편 마을에 구해줘 홈즈에서 나와가지고 미리네 리조트라고 거기서 집 하나가 구해줘 홈즈 촬영을 했는데 마침 그 옆에 분양을 한 20세대 정도 한 거예요. 한 달 만에 다 나갔어요. 구해줘홈즈의 힘이 세네요. 여기도 사실 그런 빌리지를 꿈꾸는 거잖아요. 아 맞죠. 저희 자랑 좀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안에 들어가면 또 네. 다른 것도 많잖아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자랑하는 이야기를 한번 실컷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랑 한번 자유롭게 하시죠. 네. 네, 아니 아까 전에 확실히 모듈 주택 같은 거랑 다르게 전원주택으로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있을 것도 다 있고. 저희가 이 주택 같은 경우 35평 그리고 주차 박스도 건축물이 들어가니까 12평에서 총 47평. 여기는 저희가 통창을 내가지고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살리면서 집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바비큐 파티도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바베큐 파티. 저는 뭐 분양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막 영업적인 느낌보다도 지인들 초대해서 같이 놀면서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꼭 제 지인만이 아니라 고객분들 중에서도 바로 느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연락은 어디로 하죠? 이렇게 아래 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피노블리 첫 만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땅 보실 때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보다는 날씨가 좀 짓궂은 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처음에 사진도 보시면은 눈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제가 실제로 눈 온 다음날 현장 가는 걸 좋아하고요. 비 온 다음날 아니면 태풍이 분 다음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하면 아무래도 난방비 절감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아니면 태풍이 온 다음날 하면은 자연 배수가 얼만큼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막 물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약간 누수가 서울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자연에 대한 요인 때문에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태풍 많이 불었잖아요. 네. 그 무너진 곳이 굉장히 재난민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자연 상태부터 땅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뭐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수맥이요? 네. 근데 그것도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은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상수도 많이 안 들어와요. 펌프 하나요? 지하수, 맞죠, 펌프. 물 길러오고 길러 들어오는 거 안 하나요? 지하수를 많이 파는데 만약에 땅을 사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꼼꼼하게 본다고 했을 때는 수맥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지역 주민분들한테 물이 여기 풍부한 지역인지는 한 번씩 물어보고 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하수도인데요? 개별 정화조를 묻어요. 이게 그냥 전원주택 땅 있다고 해서 막 지을 게 아니네요. 체크할 게 너무 많네요. 대표적으로 3개만 딱 꼽아 드릴까요? 네. 일단은 맹지는 아시죠?
당연히 도로가 닿아 있어야 되는 거고 도로가 닿아 있어야지만 개발 행위거나 건축허가 가능한 거고 초보 중개사분들이나 초보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도로가 닿아 있으면 당연히 거기 밑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시골 땅은 개인 사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포장은 되는데 알고 보면 그 밑에 관로가 안 묻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배수관로가. 그러면 그것도 건축허가나 개발 행위가 안 나거든요. 그럼 그래서 맹지가 되는 거네요. 그냥.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사도. 경사가 너무 심하다 하면 경사도에서 또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고 네. 허가가 나는지 아닌지 군청이나 이런 해당 관청에 꼭 전화는 한 번씩 그러니까 인허가 안 나는 땅을 잘못 사는 게 제일 헬이잖아요. 헬이죠. 그게 바로 기획부동산들이 노리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막 보통 이 동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동네 뭐 약간 지역에 있는 건축사님이나 뭐 건축 관련된 뭐 이렇게 공사 대충 하는 분들이 야 이 동네 내가 알아 여기 저 군청 가가지고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내가 허가 다 받아올게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절대 안 돼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그거 진짜 FM대로 차라리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고 근데 다만 다르게 팁을 또 하나 더 드리면 저는 사실 이 땅이 맹지였어요. 저기 들어오실 때 차량 쪽이 저희가 원래 논이었고 저 논을 추가로 사서 여기를 맹지를 푼 거예요. 도로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 땅이 원래 맹지였으니까 가치가 없었다가 싸게 살 수 있었던 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에서 또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또 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2층도 한번 볼까요? 저희 또 요 현장에서 다 소나무를 살리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여기가 송년리라는 동네인데 제가 이제 아까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보통 공사 효율성 따지려고 다 소나무를 베요. 소나무도 베고 그냥 나무를 다 무조건 베는데 저는 이걸 다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사실 비용 많이 들거든요. 정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자연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이렇게 사퍼가지고 옮기신 거죠? 네, 제가 사퍼서 옮기긴 했습니다. 네. 아니 뒤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이뻐서 벌레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실 네. 이런 데 사는데 벌레 뭐그 신경 안 쓴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죠. 맞아요. 근데 벌레가 확실히 도시보단 많을 수 있고요. 벌레가 막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는데 다만 또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너무 많은 데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장소풍뎅이 나오면 신기해요. 사슴벌레랑 싸우게 하고. 맞아요. 네, 옛날 추억이 또 생각납니다. 여기 또 2층에 오니까 방들이 이렇게 또 딱 있고, 그러니까 주말 주택으로 쓰기도 너무 좋겠네요. 맞아요. 그냥 주말에 나 그냥 좀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가지고 또 이런 데에서 이제 강 보이면 한 5개 더 올라가거든요.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당히 가성비로 그냥 편안하게 주말에 이렇게 오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강뷰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산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대신에 강뷰 해가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환경성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좀 걱정되는 게 있죠. 여기 보일러도 들어오네요. 귀뚜라미네요. 네, 귀뚜라미고요. 가스가 인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LPG 가스로 사용하고 LPG. 있고요. 근데 LPG가 도시 가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주고 고지서 날라온 식으로. 위에 또 올라가면 또 있겠죠? 또 이제 옥상에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약간 이런 전원주택이나 이렇게 외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게 마당을 즐기거나 이런 옥상이나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곳을 즐겨야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옥상에 오니까 되게 좋네요. 마음이 뻥 뚫리네. 저도 이 땅을 살 때 두 가지 정도는 보고 산 것 같아요. 아까 지켜야 되는 요소 말고요. 네. 이제 이 땅이 실제로 저는 어쨌든 개발해서 분양할 건데 가치가 충분히 살아날 거냐, 잘 팔릴 거냐, 내가 봤을 때 좋냐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일조량 풍부한 거. 그리고 여기가 또 종중 땅이에요.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게 혐오시설이 앞에 또 내 주변에 들어올 게 있냐 없냐를 파악하셔야 그렇죠. 돼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축사 들어오면 난리 나죠. 네. 근데 여기는 앞에 종중 땅이라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었고 스카이라인이 너무 예뻐요. 아니 앞에 있는 숲이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아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벌레가 많아가지고. 벌레가 많아서. 네. 벌이 날 되게 좋아하네. 네, 일로 가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 앞에 또 주차장인가 봐요. 주차장인 것 같고 이 앞에 벽으로 해서 건물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맞아요. 주차박스 위로는 이제 집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토목 현장까지는 다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허가까지는 저희가 다 받아들여요. 근데 건축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타운하우스랑 전원주택이랑 조금 다른 느낌 굳이 나누자면은 타운하우스는 다 똑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마당도 조금 더 작게 가져가고 위로 쌓는 느낌인데 전원주택은 좀 더 와이드하고 좀 더 개성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내가 이런 마을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옛날에 심시티라는 또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도시를 만든다라는 게임인데 이런 데는 또 심타운 이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니까 저도 되게 나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네요 이게. 아니 우리 또 그리고 되게 젊은 디벨로퍼로서 양평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떠셨어요? 실제로 한 10몇 년 전에는 양평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지금도 어느 공간에는 솔직히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도로를 자꾸 부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같은 경우 외지인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까탈스럽진 않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시죠. 햇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디벨롭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좀 어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젊은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나요? 요즘 들어서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곽에 있는 땅들이 가격도 도시에 비해서는 좀 더 착한 편이고 집 한 채 짓는 거 정도는 해볼만 하다 보니까 한 채 시작해서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늘려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직접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무실 현장들 그다음 뭐
모듈러 주택도 같이 저희가 봤고요. 단지를 만들고 있는 또 저희가 빌리지에 와가지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런 거에도 궁금한 점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아래로 또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회사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언제든지 답변해 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뭐 부동산 관련된 걸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또 전원주택 쪽에서도 되게 요즘에 또 새롭고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